헬로 수원피플, 여러분의 데이 멘토 한수진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요, 특성화고 재학생들 위한 영상을 마련했습니다. 특성화고 등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들 중에서도요, 이제 4년제 대학 혹은 전문대학을 진학하고자 하는, 그런 진학해서 공부의 꿈을 펼치고자 하는 학생들이 있는데, 사실 이 특성화고 재학 중인 학생들은 대입에 대한 정보를 얻기가 더 힘들어요. 왜냐면은 학교 자체가 취업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학교 선생님들도 대입에 대한 그런 방법이라든가 어떤 것이 유리한지 그런 것을 준비하는 과정에 대해서 도움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고, 또 질문도 많아서 일단은 우리 특성화고 재학생 친구들이 대학을 선택하고자 할 때 참고해야 되는 아주 기본적인 사항들을 오늘 영상에서 준비했으니까요. 특성화고에 다니고 있는 친구들은 오늘 한번 영상에 집중해서 따라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크게 일단 4가지로 이 과정을 따라가게 될 텐데, 먼저 첫 번째, 제일 먼저 크게 결정해야 될 건 뭐냐면, 내가 대학에 지원할 때, 오늘 중심은 4년제 대학입니다. 대학에 지원할 때 일반고 친구들과 함께 경쟁할 것이냐, 아니면 특성화고 친구들끼리 경쟁을 할 것이냐, 이 2가지로 크게 나뉘어서 여러분이 지원하고자 하는 전형이 달라지게 돼요. 내가 일반고 친구들과도 나는 경쟁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대표적인 교과 전형, 학생부 교과 전형 또는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지원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근데 이제 교과 전형이라는 게 뭐냐면은 내신만 위주로 보는 거예요. 내신만 보는 거고, 종합 같은 경우에는 나머지 여러분들이 활동했던 내용까지도 같이 보는 건데, 이 활동이라 하면 뭘 얘기하냐면, 여러분 독서 학교에다 써내서 기록한 내용이 있는지, 그 다음에 뭐 동아리 활동 한 것들이 있는지, 뭐 수상 내역이 있는지, 뭐 기타 등등 이렇게 숫자로 쓰여지는 성적 말고 학교 선생님들이 글로 써주시는 내용까지도 다 평가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각각의 장단점이 있는데, 먼저 교과로 내신만 평가해서 들어가는 전형 같은 경우에는 사실 특성화고 친구들이 좀 유리할 수 있어. 왜냐하면 특성화고 친구들보다는 아무래도 일반고 친구들이 내신 경쟁이 굉장히 치열하거든. 그러다 보니까 특성화고에서는 내신 관리를 좀 열심히 했던 친구들만 대부분 4년제 대학을 지원하려고 꿈꾸기 때문에, 이 교과를 일반고 친구들이랑 1대1로 경쟁한다 그러면 특성화고 친구들이 유리한 면이 있긴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요렇게 뽑는 대학이 많지가 않아요. 대부분 내신을 일반고 친구들과 1대1로 똑같이 일반고 1.5와 특성화고 1.5를 똑같이 경쟁할 수 있게 해주겠다라고 되어 있는 대학들이 많지가 않아. 그런 좀 아쉬움이 있는 전형입니다. 그다음 2번째로 종합전형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활동했던 내용까지 전체를 다 봐주는 건데, 문제는 특성화고 고등학교를 다니면서 이것들을 준비한 친구들이 많지가 않아. 이 활동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 건지, 얼마만큼 준비해야 되는 건지, 이게 나중에 대학에 어떻게 쓰이는 건지에 대한 설명을 학교 다니면서 대부분 들은 적이 없기 때문에 준비가 되게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종합전형으로 들어갔을 때 불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러면 우리 특성화고 학생들끼리 경쟁하는 특성화고 전형에 지원을 했을 때, 특성화고끼리 경쟁하는 전형은 바로 특성화 고교 전형. 학교마다 조금씩 이름이 다 달라요. 대학마다. 특성화고 졸업자 전형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기도 하거든요. 어쨌든 특성화 고교 학생들만 따로 뽑는 전형 같은 경우에는 뭐 사실 불리할 게 없지. 왜냐면 같은 그런 환경에서, 비슷한 환경에서 공부했던 친구들끼리 경쟁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도 일반고 친구들하고 경쟁하는 것보다는 내가 준비가 덜 됐다 뭐 이런 거에 대한 좀 부족함이 없이 경쟁할 수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요거는 굉장히 소수로만 뽑아. 1명 뽑는 데도 있고요. 뭐 2명, 많이면 3명, 뭐 요런 식으로 굉장히 소수로만 뽑습니다. 그러니까 이 특성화고 전형에 내가 그 대학 극과의 특성화고 전형에 붙었다. 1명, 2명 안에 합격하게 되는 거야.
엄청난 합격률인 거죠. 그거 진짜 그쵸? 그러니까 소수로 뽑으니까 사실 특성화고 전형으로 지원한다고 해도 그렇게 유리한 것만은 아니다. 그래서 내가 일단은 4년제 대학을 지원하겠다라고 할 때 우리 친구들이 내가 일반고 친구들과 경쟁할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대학에서 일반고 친구들이랑 경쟁할 수 있는 그런 전형을 마련해 두고 있는가, 아니면 특성화고 학생들만 따로 뽑는 전형을 선택하고 개설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살펴봐서 내가 어느 전형에 지원할지를 먼저 선택을 하셔야 돼요. 자, 요거 선택되셨다면 이제 두 번째로 넘어가 볼게요. 두 번째 스텝은 뭐냐면 그 대학에서 내신을 어떻게 반영하고 있는지를 확인을 해야 돼. 물론 여러분이 학생부 종합전형에 지원하겠다라고 하면 종합전형에서는 내신을 막 계산하지 않아.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하나 공부했던 걸 다 각각 따로 보기 때문에 크게 상관없는데, 여기 앞에서 말했던 교과전형이나 특성화 고교전형 같은 경우에서는 내신을 계산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해되셨어요? 그렇다면 그때 뭘 확인해야 되냐면 여러분이 배웠던 과목을 두 가지 종류로 나눌 수가 있어. 하나는 보통 교과라는 건데 그건 바로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같은 이런 과목이 있죠. 요게 보통 교과야. 그리고 전문 교과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이제 특성화 고등학교에서만 배우는 내용들, 뭐 예를 들어서 뭐 실무 영어, 뭐 회계, 금융정보, 뭐 간호 같은 경우에는 간호보건, 이런 전문적인 교과들 있죠. 그게 바로 전문 교과입니다. 그럼 특징이 뭐냐면 보통 교과는 등급이 나와. 1등급, 2등급 뭐 이런 게 나오거든. 근데 대부분 전문 교과는 등급보다는 그냥 A, B, C 점수에 따라 성취도만 평가가 돼요. 그러니까 문제가 뭐냐면 여기 밑에 3학년 때 제가 파란 글씨로 놔줬죠. 중요하기 때문에. 문제가 뭐냐면 어떤 대학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 자, 여러분, 우리 대학에서는요, 특성화고 전형 이제 지원하면요, 1학년을 30% 반영하고요, 2학년을 또 30% 반영하고요, 3학년을요 40% 반영하겠습니다. 요렇게 되어 있어, 설명이. 근데 중요한 건 3학년 때 보통 교과를 안 배우는 고등학교들이 있어요. 국영수와 관련된 그런 과목 아예 안 배우는 고등학교들이 있어. 그럼 그 내신 어떻게 내냐?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는 그냥 그래? 3학년 때 없어? 그러면 1학년, 2학년 했던 것만 반영할게 하는 대학이 있는가 하면, 어떤 경우에는 3학년 거 없으면 3학년 거 빵점입니다. 최하 등급. 최하. 빵점입니다. 이렇게 반영하는 대학도 있단 말이야. 그러면 자, 여러분, 특성화고 중에서도요, 여러분이 3학년 때 국영수 과목 배우는 고등학교 있고 안 배우는 고등학교 있잖아요. 근데 내가 배운 고등학교는 상관이 없는데 안 배웠어. 근데 그 안 배운 것을 대학에서 반영을 제일 꼴찌 점수로 준대. 야, 너 안 배웠으니까 빵점이야. 이렇게 하는 대학이면 자기가 지원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할 수 있나요? 모집 요강을 살펴보든가 아니면은 입학처에 전화해서 확인하셔야 돼요. 제가 인서울권 대학은 여러분 특성화고 친구들 지원하는 전형을 한번 정리해서 또 영상으로 보여드릴 계획이에요. 지금 준비 중인데 그거 보고 참고하셔도 좋지만, 제가 전국 대학을 전부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지원하고자 하는 대학은 여러분 모집 요강에서 살펴보시거나 아니면 입학처에 전화하셔서 제가 3학년 때 이러이런 과목이 없는데 그럼 내신은 어떻게 반영되나요? 하고 문의하시는 게 가장 빠르고 정확합니다. 아셨죠? 그래서 그거 주의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지금 4년제 얘기하는 거랑은 다르게 전문대 같은 경우에는 내신을 대부분 여러분 1학년, 2학년 때 4학기잖아요. 1학년 1학기, 2학기, 2학년 1학기, 2학기 이렇게 4학기 중에 제일 높은 학기를 하나나 2개 정도 반영하는 대학이 제일 많아. 특히나 2학년 때 내신을 반영하는 대학이 제일 많거든요. 그래서 3학년 때 꼭 대학 문의하러 이제 상담받으러 오잖아. 그러면은 너무 아쉬운 게 이미 1학년, 2학년 내신을 다 받아버려가지고 더 열심히 할 뭐 그런 기회도 없는 거. 근데 와가지고 그래. 정말요? 3학년 내신 열심히 하려고 그랬는데 2학년 때 것밖에 반영 안 해요?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지금 고3 친구들이야 뭐 어쩔 수 없는 거지만 1학년, 2학년 친구들, 특성화고 친구들이 요 영상을 보고 있다면 여러분 전문대라도 내가
진학하겠다라는 계획을 갖고 있다면 내신 관리를 정말 철저하게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미리 준비하셔야 돼요. 알았죠? 그래서 그거 하나 말씀드리고요. 자, 세 번째 이제 넘어가. 내신 방법까지 확인했다. 그럼 이제 뭐가 중요하냐? 서류가 중요해. 왜냐? 우리는 고등학교에서 이 대입에 가는 서류에 대한 도움을 받은 적이 없거든. 자기소개서를 어떻게 쓰는 건지, 교사 추천서 선생님도 잘 모르시는데 어떻게 쓰는 건지, 이제 그게 문제죠. 그래서 이제 제 영상 중에 자기소개서 쓰는 영상, 그다음에 교사 추천서도 항목 보여드리고 이제 안내해드릴 예정이에요. 그러니까 그거 하나하나 뜯어보시면서 아, 자기소개서라는 게 저렇게 쓰는 거구나 배우셔야 돼요. 배우셔야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특성화고 친구들은 특히나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 대학은 어차피 우리가 가서 공부할 곳이고 연구기관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특성화고 친구들이 반드시 유념해줘야 되는 거, 자기소개서나 교사 추천서에서 우리 친구들이 가진 학업적 역량, 학업 능력, 저 이만큼까지도 공부할 수 있어요. 저 학업에 대한 이렇게 적극적이고 이렇게 끈기 있는 이런 자세를 갖고 있답니다. 이것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 강조해 주셔야 돼요. 아셨죠? 그리고 요 동일 계열 확인서라는 서류는 제가 앞에 또 파란색으로 해드렸죠. 그만큼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뭐냐면 4년제 대학이에요, 여러분. 특성화고 친구들이 4년제 대학을 지원할 때는 여러분이 고등학교에 어떤 계열이었느냐에 따라서 같은 계열로만 진학이 돼. 예를 들어서 저는 금융정보예요. 저 뭐 관광과예요. 근데 대학은 간호학과로 가고 싶어요. 안 될 확률이 높아요. 왜? 동일 계열이 아니라서. 근데 고등학교가 보건 계열이었어. 보건 간호 고등학교였어. 그러면 간호로 지원할 수 있죠. 대부분 뭐 금융전자과다 뭐 이러면 컴퓨터 쪽이나 뭐 경영경제 쪽이나 이쪽은 가능할 수 있어요. 이해되셨어요? 그러면 그거 제가 가능한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그것을 대학 모집 요강이나 홈페이지에서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 돼요.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동일하다를 확인하셨으면 그 대학의 동일 계열 확인서라는 것을 출력해서 학교에다가 그걸 받아야 돼. 그리고 우편으로 보내셔야 돼요. 아니면 직접 학교에 갖다 그 서류를 내거나. 요거 안 하면요, 여러분 떨어져요. 요거 안 내면 떨어집니다. 그래서 요게 내게끔 되어 있는 대학은 필수 서류이기 때문에 복잡해도 요거 꼭 다운받으셔서 작성해서 우편으로 보내거나 직접 가져가서 방문해서 제출하셔야만 여러분 서류 모든 이제 지원이 완료가 된 거야. 요거 안 내면 떨어집니다. 이해되셨어요? 제가 뒤에서 한번 예시 보여드릴게요. 잠시만요. 이제 서류까지 준비가 됐다. 그러면은 마지막 고비야. 여기까지 잘 따라왔어. 복잡하지만 잘했어. 자, 마지막 보자. 뭐냐면 수능 최저를 반영하는지 안 하는 대학인지를 확인을 해야 돼. 수능이요? 수능 공부해 본 적이 없는데요? 이런 친구들은 수능 최저를 반영하지 않는 대학에만 지원을 해야 되겠죠. 이해되셨어요? 근데 대부분 대학들이 수능 최저를 반영하지 않는 경우가 더 많아. 근데 예를 들어서 간호학과, 여기 좀 보건 계열 쪽 있죠. 뭐 물리치료나 뭐 간호, 뭐 응급구조나 이런 식의 보건 계열 쪽은 대부분, 특히나 간호 같은 경우에는 이 수능 최저가 걸려 있는 대학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내가 지원하고자 하는 대학에서 이 수능 최저를 반영하는지 안 하는지. 지금 알았어요, 멘토님. 몰랐는데요, 멘토님 요 방송 보고요. 지금 6월인데 인제 알았네요 하는 친구들은 수능 최저 맞추기 어렵습니다. 왜냐면 고등학교 내내 수능에 대한 준비를 전혀 한 적이 없다. 그런 친구들은 수능 과목에 대해서 전혀 배운 적이 없고 그 전체 분량을 지금 시작하기는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수능 최저에 대해서 살펴본 적이 없다. 그런 친구들은 수능 최저가 없는 대학에 찾아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됩니다. 하지만 저는요 미리 준비해서요 수능 최저 있는 점지 알아보고요 혼자 좀 강의 보고 하면서 공부해 왔습니다 하는 친구들은 수능 최저를 확실히 통과할 수 있다면 최종 합격에 더욱더 가까워질 수 있겠죠. 이해되셨습니까? 요게 이제 1단계부터 4단계까지 우리 특성화고에 지금 재학 중인 고3 수험피플들이
대학에 지원하기 위해서 반드시 차근차근 거쳤어야 하는 내용들입니다. 자, 여기까지 따라왔다면요. 중요한 거, 동일계열 확인서 중요하다고 했잖아. 안 내면 떨어져. 이거 꼭 내야 돼. 알겠죠? 자소서는 여러분 원서 쓸 때 인터넷에다 접속하는 거니까 여러분이 잘 넣는단 말이야. 근데 이 동일계열 확인서는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아가지고 선생님한테 써달라고 해서 우편으로 보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날짜를 제대로 못 맞추거나 그 기한 안에 제대로 못 내거나 아니면 보내는지 몰라서 못 보내서 떨어지는 친구들이 너무 많아. 요거 주의해 주세요. 알았지? 자, 봅시다. 요게 제가 어디서 갖고 왔냐면요. 요거 명지대학교에서 갖고 왔어요. 예시로. 명지대학교에서는요, 이 특성화고 전형을 따로 개설을 해두고 있어요. 그래서 특성화고에 다니고 있는 친구들끼리 경쟁해서 선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설명을 보면 동일 계열 기준 학과 출신자만 같은 계열에 지원을 할 수 있다. 그래서 두 가지 타입이 있는데 뭐냐면 해당 교육청에 등록된 고교의 기준학과. 선생님한테 여쭤봐. 선생님, 우리 고등학교 기준학과 이름이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면 여기 밑에 표 보세요. 교육과정의 기준학과 명이라고 되어 있죠? 우리는 디자인과지. 우리 관광경영과지. 우리 무역정보과야. 이런 식으로 이름이 있어, 여러분. 그 이름과 똑같은 이름이 있는지 찾아야 돼. 이해되셨어요? 저요, 경제학과, 저 명지대 경제학과 가고 싶은데요. 저희 학교는요, 금융정보과래요. 그러면, 오케이. 지원할 수 있는 거야. 근데, 우리 학교는요, 예를 들어서, 다 비슷해서, 예를 들어서, 수산양식과야. 여기 있네? 안 되겠다. 없는 거. 자, 해보자. 예를 들어서, 저희요, 간호과예요. 근데 저는요, 경제학과 지원하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요 중에 간호과가 있나 없나를 살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보자. 간호과가 있어요, 없어요? 쫙 보면 없네. 그러면 간호과를 다닌 고등학생, 특성화 고등학생은 이 명지대학교 경제학과에 지원이 안 된다고. 이해되셨어요? 특성화고 전형으로는 지원이 안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이해되셨죠? 그래서 그거 확인하셔야 돼요. 근데 이제 예외가 있잖아, 항상. 이렇게 1번 있고 예외가 있어. 동일계열 기준학과가 달라. 봤더니, 저는요, 통신과가 아니라요, 정보통신과예요. 그러면 정보통신이라는 건 여기 똑같은 이름은 없는데 얘랑 너무 비슷한데요? 이러면 되지 않을까요? 살짝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안 돼. 일단은 완전 똑같아야 돼. 근데 조금 뭔가 다른데 비슷한 것 같아. 그럼 뭘 확인하다? 위에 다시 볼게요. 이 모집 단위와 관련된 전문 교과를 30단위 이상 이수했는지를 봐야 돼. 예를 들어서 정보통신과에서 배우는 여러분 과목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컴퓨터 과목, 무슨 실무, 금융실무, 이거. 요 과목이 통신과에서 배우는 이거랑 비슷하게 30단위 이상을 배웠다? 그러면 지원도 가능하다. 30단위가 뭐예요? 여러분 성적표에 보면 이수단위라고 있어요. 이수단위 일주일에 몇 번 배웠는지 이렇게 계산하면 돼. 그러면 5, 4, 4, 4 이렇게 있거든요. 나중에 성적표 보는 법도 제가 올려드릴게요. 그러면 그걸 다 더해. 그러면 3년 동안 합쳐서 30시간이 넘었네? 그러면 지원 가능하겠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돼요. 근데 저는 요 2번은 비추야, 여러분. 이름이 똑같은 경우에만 추천합니다. 왜냐면 요거 약간 어려운 건데 뭐냐면 대학에 여러분이 저요 비슷한 과목 이수했어요 라고 해서 과목 쫙 써가지고 내잖아요. 내는데 문제는 대학에서 그 과목을 쫙 봐. 그러면 비슷하긴 비슷한 것 같은데 우리 대학 기준에는 통과가 안 될 것 같아. 그러면 그냥 탈락이야. 근데 문제는 그걸 내가 원서를 지원하기 전에 그게 탈락이 될지 안 될지를 몰라요. 일단 쓴 다음에 알 수 있어.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한테 모험을 권하고 싶진 않아요. 그러니까 웬만하면은 요 기준학과명 표를 확인하셔서 우리 고등학교 과랑 여기 이름이 똑같다. 그러면 지원하실 수 있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의 추천 사항이에요. 아셨죠? 그래서 보면은 요렇게 요 과마다 학과마다 이렇게
동일 계열이 다 안내가 되어 있어요. 대학마다. 아셨죠? 그래서 요거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지원할 수 있는 학과 찾아보시고요. 그리고 나면 내가 여기 지원할 수 있겠다 찾으셨다면 이렇게 특성화 고교 동일 계열 확인서라는 게 대학마다 다 문서로 올려져 있어요. 홈페이지나 이렇게 모집 요강에 다 붙어 있거든요. 그러면은 요거를 다운받아야 돼. 다운받아서 출력을 해서 학교 이름, 학과명, 그 다음에 계열이 뭔지, 그 다음에 내가 그러면 어떤 과목들 들었는지 이런 거 쓰시고 담임 선생님께서 연락처 써주시고 요거 동의합니다 날짜 써가지고 고등학교장 도장, 교장선생님 도장 받아가지고 정말 우편 발송일 놓치지 않고 그 기간 안에 꼭 보내셔야 여러분 지원이 완성된 거야. 요거 안 내면 탈락. 아셨죠? 그래서 조금 복잡해요. 우리 홈페이지 보는 것도 사실 쉽지 않고 모집 요강을 살펴보는 것도 우리 익숙하지 않고 자기소개서, 교사 추천서, 내신을 보는 방법도 사실 익숙하지 않아서 조금 더 어려울 수는 있지만 그래도 우리 꿈을 향한 열정은 막을 수 없잖아. 그쵸? 그러니까 좀 복잡한 과정이지만 오늘 영상 다시 처음부터 차근차근 살펴보면서 여러분이 지원하고자 하는 대학에 어떻게 학생들을 선발하고 있는지 그리고 내가 준비할 것들은 무엇인지를 꼼꼼하게 따지셔서 불이익받지 않도록 원하는 대학에 꼭 합격할 수 있도록 제가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